네, 이슈앤토크 첫 번째입니다. 북한 리스크를 불구하고 오늘 미사일 쏜다 그러더니 아직 불꽃이 안 쐈어요. 외국인이 컴백을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1930선을 회복했는데요. 과연 이것이 시기상조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 외국인들이 리턴되는 부분을 기대해도 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증권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활짝 폈죠. 어제 장후 시간대에서 IB투자은행 부분 쪽에 대해서 허가가 나면서 이 부분에 기대감에서 오늘 갭상승 부분하면서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추가 반등 모멘텀일 수 있을 수 있는지 또한 주도주로 갈 수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워렌 버핏 하면 요즘 최근에 들썩들썩 하는 거죠. 햇살 기운처럼 태양광주가 또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상승 모멘텀 좀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과연 덧들 수 있을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북한발 리스크,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도발과 그리고 불확실성에 불안감을 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라고 결론까지 일부 외신 보도에서 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국민도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전쟁 나면 죽습니까? 우리만 같이 죽지 않아요. 다 같이 죽지. 아시겠죠? 혼자 죽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 위협 오늘 했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냥 으름장밖에 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결국 외국인이 장 막판 부근에 6거래일 만에 매수세, 바이코리아라고 말하기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외치고 싶습니다. 사줬다! 한국 시장을. 그렇게 하는데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주 멘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늘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장중 내내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 그 막판에 이제 거래소 한 330억 정도 샀고 코스닥 156억 정도 샀는데 오늘 매수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프로그램이 1,800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커버하고도 330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뭐 기계가 돌아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은 좀 진정된 게 아니냐. 최악의 어떤 그 셀 클라이막스는 지나가는 그런 정도에서의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주하고 보험주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증권주는 자체적인 모멘텀이 있었고요. 오늘 보험주가 비교적 강하게 올라왔던 것은 내일 금통위를 선반영하는 게 아니냐. 결국은 지금 현재 더 이상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가 되는 보험업종들이 오늘 선반영하는 측면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바닥권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뭐 물론 오늘 시작할 때 철강주 중에서 포스코가 예상치보다 그 긍정적인 어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침부터 갭상승을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철강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그동안 워낙 악재들이 좀 컸었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반등의 모멘텀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일단 제쳐놓고요. 우선적으로는 자동차의 매도세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진정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쪽에서 전체적인 업황들, 종목들, 대형주들 대부분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닥 지수를 좀 상당히 많이 흔들었는데 외국인이 마이너스권 들어가면 코스닥이 밀리고요. 외국인이 플러스권 가면은 지수가 올라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결국 코스닥 지수가 좀 진정이 됐는데 코스닥은 지금 상당히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떨고 있는데 결국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쪽은 어떤 전체적인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샀다라기보다는 일단 코스닥 지수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몇몇 개를 잡아서 지수 방어용으로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이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어떤 진정시키려고 하는 기미들이 좀 나왔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결국 진정되는 기미, 그렇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셀코리아 부분이 바닥 따지기, 즉 매도 압박 부분이 진정될 수 있다는 기미를 살짝 엿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속에서 먼저 미리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럼 내일 쓰고 방송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과연 제가 얘기일까요? 김선희 멘토 얘기가 궁금합니다. 정대희 멘토, 오늘 시장 그래도 오래간만에 제 이 화사한 색깔만큼 그래도 긍정으로 좀 표할 수 있다란 말이죠. 이제 드디어 조금 이 불안했던 가시밭길이 정리되는 가닥으로 오는데 김영준 멘토의 의견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는 시장을 좀 봤습니다. 뭐 미국의 기업 실적 기대감으로 해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어제 상승이 나왔고 또 저희도 아침에 오전장에서는 상승이 이어서 나왔는데 장중에는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중에 한번 북한발 리스크로 인해서 뭐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혼조세를 보였고 그리고 결국은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왔는데 글쎄 뭐 일단은 저는 50대 50으로 좀 봅니다. 왜냐하면 또 아직까지 북한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또 언제 또 올려놓고 쭉 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지금 오늘 그 미국의 1분기 GDP 성장 둔화에 따라서 글로벌 양적 완화가 아직까지도 더 연장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를 조금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두 분이 똑같은 의견, 오늘 장을 보면서 너무 많이 흔들어서 조금은 지쳤다 또는 심리 위축은 아니겠죠? 좀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 같은데 저만 너무 느긋했나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 편안하게 수익만 좀 챙겨놓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그랬더니 너무 에이그 너 혼자 너무 그냥 너무 편하게 지냈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북한발 리스크가 지금 장기전에 돌입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외신 보도나 또는 증권가 쪽의 찌라시를 통해서 가장 긴급하게 타진이 됐던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공조체제 자체를 4월 달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회담 쪽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의자회담 쪽으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부분에 시장이 또다시 한번 화답도 일부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꼭 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런 공조가 날짜까지 시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벽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갑자기 이 저녁 시간대 장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할 경우에요. 김영진 멘토. 네. 이 영향력은 한마디로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안 될 거 불꽃으로 끝날 것 같겠는데요. 영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지금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 북한 얘기는 이제 지겨울 겁니다. 이제 그렇죠. 뭐 하루 종일 뉴스에서 그쪽 관련된 얘기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측들 그러면서 사실은 언론에서 더 공포감을 좀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이번 지수 하락의 출발점이 분명히 보면 1995포인트부터 하락이 시작됐고요. 요번에 하락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 관련 리스크하고요. 현대 기아차의 대규모 니콜 사태가 결정타를 날리면서 불을 지핀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사일을 발사한다, 핵실험을 한다, 뭐 국지전을 한다, 다 묶어서 다 한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3%, 최대 8% 정도 빠지면은 그 경제 이슈가 아닌 어떤 정치 이슈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소멸된다라는 과거 사례를 좀 갖고 보면 그러면 이번 지수의 하단은 일단 1900은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정말 많이 빠져봐야 1800 초반대인 1835포인트가 지금 예상치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제 장중에 최저점을 찍었던 게 1901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1900을 안 깨고 약간은 애매한 상태에서 좀 돌려놨는데 네네. 오히려 만약에 어제 1900을 아예 깼었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낫었을 것 같은데 1900을 안 깨고 돌렸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설프고 한 대 정도는 더 맞을 자리, 한 방 정도는 더 맞을 자리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미사일이 정말 발사된다면 그게 아마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1800 정도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주요된 요지는 미사일 만약에 발사를 할 경우에는 하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맞을, 뺨을 한 대 더 맞을 게 그냥 차라리 맞고 울어버리는 게 낫죠. 그게 낫습니다. 예. 그게 잘 깨끗하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서 금방 빨리 일어서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대희 멘토, 미사일 발사가 됐을 경우에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과거에 뭐 북한 3차 핵실험과 그리고 얼마 전에 은하 3호 발사 때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북한 1차 핵실험 때와 2차 핵실험 때에 비해서 지수 낙폭이 많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매수를 해줬었고, 근데 문제는 북한발 미사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의 그 경기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종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일본에서 엔저 현상을 다시 언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인 구로다가 역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양적 완화가 최고다. 그 양적 완화는 바로 뭡니까? 엔저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북한발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원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하는
이러한 악재가 겹치기 때문에 네. 저도 이번 북한발 미사일을 따로 놓고만 보면 과거의 최근의 사례를 비롯해서 별로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네. 악재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 아주 작은 것만 나도 매우 민감하게 하는 반응이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김영진 멘토? 그렇게 해석해도 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만큼 이 속에서 전략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핫 제대로 진짜 핫했습니다. 한간에는 증권주 자체가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다라는 얘기까지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고등학교 때 주식을 시작할 때쯤 그 책을 한번 접했던 이런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사가 중개업의 한계에서 드디어 벗어나면서 수수료만 수익냈던 구조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과 함께 모처럼 활짝 폈는데요. IB투자은행 쪽으로 이제 발바꿈 나면서 추가적인 리테일 사업뿐만이 아니라 추가 은행 사업까지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거 어떤 영향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주도 섹터가 될 것인지와 함께 이 내용에서는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예.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자본시장 통합법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 증권주들이 거의 이제 폭등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좀 약했었는데 결국 이제 지금 증권회사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그럼 자본시장 통합법이 이번에 국회에 통과했던 핵심이 뭐냐?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은행, 보험, 여신 전문 기관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네. 증권 관련 쪽은 굉장히 많은 쪽이 있는데 증권, 종금,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등 여러 가지 이쪽들이 있는데 이걸 결국 하나의 금융 투자 회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면서 그 관련 법규들을 정비해서 간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금 규모에 따라서 업무 영역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권 쪽, 그러니까 금융투자회사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결국은 외국형 투자 전문 회사가 되는 회사는 수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을 뺏어가는 것이 결국 뭐냐면 헤지펀드에 대한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형 증권사만이 이번 자본시장 통합법의 최대 수혜가 될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그러면 이제 단순한 수수료 수입만 갖고 먹고 살기 힘든 구조에서 계속 반복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재편 작업이 좀 상당히 크게 있을 겁니다. 은행이 상당한 구조 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KB금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은행이 탄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증권회사도 해처모여라는 증권주, 중소형주에 대한 M&A 전략이 지금 가세가 되면서 대형사의 어떤 틀을 완전히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자본시장법에 대한 기대치들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현재 부분에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옥석가리가 나올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에서 거대 공룡증권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상 증권사 쪽, 즉 종합금융투자사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유리한 대상 증권사는 어느 정도로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그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 금액이 3조 이상이 돼야 됩니다. 3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급하게 각 증권회사들이 대규모 증자를 이미 단행한 회사들이 그 대상 업체들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포함되는 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이 정도의 범위 안에서 미래에셋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아마 대상 업체들이고요. 나머지 중소형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안에서 어떤 줄서기 작업들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M&A 대상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먹히는 부분에 거대로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직 부분에 대한 개편이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요, 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정대인 멘토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대우증권이라든가 우리투자증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 자체가 거의 바닥으로 돌아버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자본시장법의 개정안 통과 때문에 투입을 드디어 준비했던 헤지펀드가 준비했던 대형 증권사들이 일단은 빠르게 발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주도 업종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직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는 지금의 이런 자본시장 개정법 통과에 따라서 이게 바로 효과로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는 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신규적인 업무가 진출을 하면서 추가 반등, 즉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업종 전략도 좀 저희가 잡아가야 될 것 같아요. 유망하게 보시는 탑픽 종목을 좀 함께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증권업종 주도 섹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시는 탑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김영준 멘토. 예, 일단 이쪽에서는 좀 방향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법안이 확실하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법안이 통과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또 국회에서 표류해가지고 결정 안 된 상태라면 또 기대 심리만 갖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방향은 둘 중에 한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3조 원짜리 이상의 종목을 갈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해청 호의를 하는 M&A 대상 쪽으로 갈 거냐. 네. 분명히 방향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형 쪽으로 본다면 저는 어쨌든 간에 모든 영역에서 가장 유리한 쪽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삼성증권입니다. 이렇던 저렇던.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이 밀어주는 삼성증권이 이쪽에서 자본시장 IB 쪽에서 최대 수혜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M&A 대상이 되는 업체라는 것은 결국은 삼성증권에 줄 서는 어떤 M&A 대상 종목이 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렇군요. 증권업종 자체가 이제 주도 섹터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김영준 멘토 의견 맞죠? 예, 아직은. 네, 아직은. 왜냐하면 이 법안이 정확하게 통과를 되면서 제대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야 될 때가 제대로 본격 랠리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안이 완벽하게 됐다 안 됐다 하기가 어렵다. 아직까지는 개정안이 승인되어 있는 정도뿐이다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 탑픽은 모든 걸 고루 갖추고 있는 삼성증권이 탑픽이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교수님 얘기나 팔 적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죠? 자, 정대희 멘토. 예. 정대희 멘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탑픽 종목을 일단 키움증권으로 키움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 이유는 이제 뭐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따라서 거래 비용이 좀 감소하면 거기에 따라 좀 수익이 발생될 거라고 봐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이렇게 볼 게 아니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 증권사들은 거기에 맞게끔 투자 업무를 하면서 또 수익이 발생될 거고요. 그리고 중형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중견기업 M&A 파이낸싱 업무를 통해서 어쨌든 이거 자체가 지금 현 정부의 그 경기부양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시에 이렇게 부흥을 시키면서 또 증권주까지도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떠한 종목을 또 탑픽으로 뽑기보다는 그 업무 특성하고 분명히 될 겁니다. 중소형 증권사나 대형 증권사나 네. 거기서 그때 발맞춰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지금은 구조가 중소증권사와 대형증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경쟁을 하는데 이제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대형증권사는 대형증권사끼리 경쟁력을 좀 갖추고 또 중소형증권사끼리는 또 발빠르게 또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빨리 하는 업체를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네. 일단은 증권업종 탑픽 종목으로 키움증권을 손꼽았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 증권업종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갔던 시세가 지금 정배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보니까요. 이 키움증권 끼가 있네, 끼가. 어제부터 벌써 혼자 양봉을 강하게 만들었네. 그리고 오늘 또 가는 것 같거든요. 역시 정대희 멘토가 모범생다운 면모로 탑픽 종목을 좀 잡아오셨고요. 김영준 멘토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브랜드 파워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탑픽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지만 두 분 다요.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분은 시기적으로가 투자의 귀재가 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워렌 버핏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치킨 게임의 승자가 거의 되었던 우리나라가 태양광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이 내용 쾌쾌 먹은 요행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있었는지와 함께 태양광주 앞으로 전망과 전략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 올라오긴 하거든요.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멘토. 네. 네.
일단은 내용은 뭐냐면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가지고 있는 미드 아메리칸 에너지라는 회사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통해서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20억 불에서 25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 이제 이게 국내 자금으로 보면 2조에서 3조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은 뭐냐면 20억에서 25억 불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는 공장을 건설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580메가와트 정도급.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양은 아닙니다. 580메가와트급이면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정도도 600메가와트 정도는 지금 이거 관련된 투자가 이미 진행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라인업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헐값에 지금 그러니까 그 거의 이제 그 죽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 태양광의 핵심 쪽은 아닌 패널 업체입니다. 태양광 쪽의 패널 업체인 센텍에 대한 인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오늘 얘기의 촉매가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결국은 지금 이게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를 지금 만들고 있냐면 태양광 산업, 태양광을 통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밸류 체인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재가 돼 있고요. 중간 모듈 단계들이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 돼 있는 쪽이 뭐냐면 발전소 아니면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내는 발전 장비, 이런 쪽이 지금 완성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모로코 같은 데 사하라 사막에다가 이런 그 태양광 모듈 쪽을 쫙 깔아놓으면 엄청난 에너지량을 흡수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결국 모든 라인업은 구축이 됐는데 발전소하고 공장이 지금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러면서 관련 산업들이 이제 그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좀 벗어나는 이런 쪽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국은 소재 쪽의 기업 인수라기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발전 역량을 가져가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져간다는 뜻이죠. 예. 아, 그렇군요. 정대희 멘토, 태양광 쪽 지금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실제 치킨 게임의 승자라든가 지분 평가에서 긍정적인 종목군들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작은 종목들만 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 주도 쪽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태양광? 저는 일단 주도 쪽으로 좀 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태양광주가 움직이는 거는 물론 워렌 버핏의 그런 투자 의견이 나오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 모듈 쪽에,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에 대해서 그 반덤핑 그 판정에 대한, 즉 부가세죠. 그 가장 많은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인데, 중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유럽 쪽에서 지금 중국이 원래 4월 달에 중국 상무부가 그 폴리실리콘 반덤핑 그 관세에 대해서 그 결정을 원래 4월 초에 하기로 했는데 미뤘습니다. 그거에 따른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온 그런 이슈는 조금 단기적인 이슈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신규적인 내용의 공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두 분의 의견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태양광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최저 바닥을 지났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상태에서 그동안 상승을 못했던 결정적인 모멘텀이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 대한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네네네. 근데 지금 마지막 단계 구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뭔가 드라이버가 걸리면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OCI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뭐 양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고순도라는 게 99.9가 9개 나가는 거고 그만큼 충분히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보통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하는 폴리실리콘은 99점 해갖고 9가 6개 나가는 6순도 정도라고 해서 비교가 안 되는 제품의 질이기 때문에 뭐 그들하고 가격 경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워낙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저는 바닥 국면에서의 어떤 변화를 감지해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갑자기 이제 김용주 멘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주는 이제는 좀 바닥탈피 국면을 치킨게임 승자로 본다.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네. 소재하고 장비업체 쪽으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OCI나 하나케미칼 정도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이제 OCI가 왜 못 가냐면 지금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 방막형으로 가기 네, 때문에 그렇죠. 결정질로 갔을 때는 OCI가 엄청난 지금 상승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막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으로 보셔야 되냐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데 장비를 완전하게 자기네 기술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쪽이 이제 가장 큰 수혜 쪽이라고 우선은 보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모든 게 라인업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런 종목군님의 하나만 좀 언급을 해주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사례가 있었는데 모로코에서 2기가와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이제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580메가와트인데 2기가와트 정도를 사하라 네. 사막에다가 장비를 깔려고 했었다가 워낙 그 시황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장비가 납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결정형으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방막형으로 납품한다. 근데 방막형과 결정형의 차이가 뭐냐면요. 장비 가격이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게 많이 예, 차이나요?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2기가와트가 모로코에 깔리면 네네. 주성에서 장비만 2조 원이 납품됩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중인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 제대로 발전을 설비를 하면서 증가시키는 부분 쪽에서 장비가 확대되고 있는 쪽을 보자라고 하시면서요. 주성 엔지니어링 방막형 쪽이라서 매출 드라이브를 걸었다, 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다, 주도는 어렵다라는 반대 의견을 주셨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얘기하시죠. 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4월달 그 중국 상무부에서 그 폴리실리콘 반덤핑에 대한 가격 그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 연기를 했는데 만약에 6월달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또 높게 평가하면 분명히 그 폴리실리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 태양광 업황 자체가 안 좋았던 거는 가장 핵심이 뭐였냐? 폴리실리콘 가격이 인하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업황 자체가 죽었던 거고 만약에 6월 달에도 그 관세에 대해서 또 덤핑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면 분명히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하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결정 6월 달로 연기된 그 결정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미국 다우존스는 0.11% 상승 출발한 14,689.28포인트로 출발했다는 거 속보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태양광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봐야 된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여기서는요. 김용주 멘토에 살짝 기울이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태양광주 지금 많이들 힘들게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했을 때 좀 더 우리 모범생인 정대희 멘토보다는 김용준 멘토의 주장 부분이 좀 더 제 귀에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태양광 볕들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 보면서요.